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도로를 질주하던 과속 차량이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지난 9일 새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 지하차도를 달리던 차량 옆으로 검은색 차량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검은색 차량은 휘청거리더니 갑자기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는데요. 커다란 불꽃과 함께 가로등이 꺼지면서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도로.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두 동강이 났고 차에 탄 3명 중 뒷좌석에 탄 탑승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근처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일을 마친 뒤 아침 식사를 하러 가던 길이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과속을 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몸을 날려 위험한 질주를 막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의 한 교차로. 신호를 기다리던 한 트럭이 경찰차를 보고 출발합니다. 그때 달려오던 경찰관이 트럭 적재함을 향해 몸을 날리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차를 따돌리며 질주하는 트럭. 적재함에 탄 경찰관은 3단봉으로 뒷유리를 연달아 두드리는데요. 앞에 가던 택시가 트럭 앞을 가로막자 트럭을 두고 허겁지겁 달아나기 시작하는 운전자. 결국 뒤에 탔던 경찰관이 뒤따라가 운전자를 검거합니다. 경찰에 잡힌 운전자는 불법 체류자였고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건데요. 경찰관의 용기로 시민들은 사고 없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정국. 경찰은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정국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고 정국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음에도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 의견을 달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여성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여성의 변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동화돼 함께하려 했을 뿐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 내용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살인과 절도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성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피해자 유가족도 첫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네, 이 부천 링거 사망 사건 남자친구가 이제 사망했는데 네. 구속 기소된 여성 첫 재판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네, 준비 네. 기일이 아니고 정식 재판 공판 기일입니다. 예. 출석을 해야 되고요. 피고인의 인정 신문이 있었습니다. 뭐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짧게 대답했고 특히 국민참여재판 이 부분을 물을 수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냥 법정에서 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은 거부를 했습니다. 예. 다만 인정신문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걸 질문한 것 같아요. 프로포폴 투약은 인정하니까 왜 했느냐 하니까 좀 편하게라고 정도 얘기하면서 네. 구체적 얘기는 안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살인 혐의와 절도 혐의 모두 부인했다고 하죠. 네. 네, 검사는 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이제 사망한 그 남자친구의 어떤 그 성매매 의심으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피고인은 부인했어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여러 고민을 털어놓고 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래 이게 나 혼자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 같이 그러한 선택을 하려 했을 뿐이지 살해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절도 부분에 있어서도 부인했는데요. 내가 훔친 것이 아니고 당시 폐업한 병원 원장에게 허락받고 내가 받아온 것이다. 또 나중에는 이제 보건소에 반납해서 폐기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이 사건도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이제 입증이 될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럭이 있었는데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어요. 그 트럭 뒤에
경찰이 딱 올라가면서 네.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밤 10시가 넘어서 경찰이 네. 뛰어서 적재함으로 올라탔어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올라탄 거예요. 왜냐하면 음주 단속하려고 했는데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경찰이 몸을 날려서 적재함에 들어갔고 계속 이 뒷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이 운전자는 멈출 생각을 안 했고 앞에 택시가 서행하면서 길이 막히자 이 차를 버리고 도주했거든요. 적재함에 탔던 경찰이 쫓아가서 검거를 한 겁니다. 네. 불법 체류자에 운전면허 없었고요. 만취 상태였습니다. 큰일 날 뻔한 일을 경찰이 막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보면 거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상당히 위험한 장면 아닙니까? 아마 저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경찰관 입장에서는 경찰관의 검문을 피해서 그대로 적극적으로 예, 예. 도주하니까 중범죄를 저지른 그 범인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네. 거의 몸 날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 과속하다가 앞차를 뭐 또 추월하다가 이제 가로등 들이받고 예. 차가 이제 두 동강이 났던 사건인데 탑승자 한 명이 크게 다쳤어요. 저 지금 그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블랙박스만 봐도 네. 진짜 어마어마한 저것도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은 대형 그러니까요. 교통사고인데 어우, 저 저거 보십시오. 원인이 도대체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소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저 과속을 하는 와중에 야 제껴 이런 소리가 들렸다. 다시 말하면 저 옆에 보이는 저 차를 추월해 가려고 그러니까 신호에 같이 서 있다가 다른 차가 먼저 출발하니까 야 우리가 저 차 제끼자 아마 이렇게 해서 과속을 하다가 저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고요. 추측이고요.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 지금 저 과속이 지금 추정하기로 한 130에서 160km 정도 추정하는데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두 동강 났고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또 탑승자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